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때 미루다 보니까 동영상을 못 올렸어요. 난초 구입 시기에 대해서 올린다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었어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다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래이래 하니까 언제 구입할 때가 좋더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난초 구입 시기는 언제냐? 언제가 좋냐? 두말할 여유도 없이 봄과 가을입니다. 자, 봄은 3, 4, 5월 달을 봄이라고 합니다. 3월, 4월, 5월까지. 자, 가을은 9월, 10월, 11월까지 합니다. 그러면 봄과 가을의 그 시기에 구입하는 게 좋은데 제 생각입니다. 이건 각자 생각은 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걸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가을에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저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봄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봄에 구입을 하면은 제가 가온 난초, 그러니까 배양기 난초에 아주 노이레가 걸린 사람입니다.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자, 신문이라든가 정일품, 청옥산, 또 호정무지, 아주 그 밖에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많은 걸 다 죽였어요. 왜 죽냐? 3년 차에 와서 다 죽어버립니다. 3년. 죽는 시기가 빠르면 3개월부터 1년, 2년, 3년 차에 새끼를 치면서 모조리 그냥 꼬실러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왜 가을에 구입하는 게 좋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데 이 배양기 난초라는 것은 바로 인큐베이터 난초예요. 배양기 속에서 자란 난초는.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사람이 환자 하면 바로 산소 호흡기를 꽂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난초가 죽어가는 난초를 배양기에다 넣으면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 그냥 우리가 식물 인간이라고 하죠. 죽지도 않고 뭐하고. 그런데 오래되면 이제 살릴 확률이 좀 많아요. 막 죽어가려고 할 때. 완전 이제, 이거는, 난초가 살 확률이 적다, 못 온다 할 때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난초를 수백만 원씩 주고 산 사람이 그 산 사람한테 죽는다고 하면 난초를 이제 달라고 그래. 자기가 이제 살려본다고. 그게 어디로 가냐면은 배양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큐베이터로. 자기가 무슨 살려. 인큐베이터 들어가지고 이거 살았다.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이제 또 자체 배우면 또 죽어요. 자, 이런 악순환이 진행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배양기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새끼를 막 신화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가을철에 그래도 구입하는 것이 좀이라도 낫다. 왜? 배양기 속에서 예를 들어 겨울 내내 배양기 속에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제 촉이 올라와가지고 봄에 샀다고 해봅시다. 그 바로 죽어요. 그거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을에 구입을 했다 칩시다. 가을에. 그러면은 지금 올 겨울 날씨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휴면이 실패했어요. 실패. 이상 기후로 인해가지고 1월 달에 가장 영하 7, 8도, 10도 막 이렇게 가야 할 날씨에 영상 막 2, 3도, 8도, 10도 가니 이게 되겠습니까? 저희 베란다 온도가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25도, 6도 갔어요. 지금 현재 25도 갑니다. 5도가. 화분에다 놓으니까 좀 몇 도 내려갔네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동영상 올리려고 문을 또 닫았죠. 시끄러우니까. 아파트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가을철에면은 자기들이 인큐베이터 나왔다 하더라도 여름은 지났지 않습니까? 이미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은 지났어요. 그러면 가을이면은 한 11월 달쯤에 9월, 10월, 11월이 가을이니까
11월 늦가을쯤에 구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와가지고 휴면을 시킨다 이게. 북쪽 베란다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입니다. 아주 북쪽 베란다는 남쪽 베란다하고는 온도 차이가 많게는 7, 8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온도가 낮아요. 온도를 낮게 길러야하니까 겨울에는 춥게 5도가 가장 좋다 했어요. 휴면 온도는. 그렇게 이제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한겨울이라도 휴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을철에 구입하는 게 낫다.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이제 봄에 구입을 했으면 속도 올라오고 옆필떡에 이만한 것도 올라오고 좋다고 하죠. 그런데 겨울에 가온을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겨울에. 그러면 여름에 무사 못 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빨리도 안 죽어요. 1년 지나서 새끼를 하나 치면서 뒤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초를 기르다 보면은 신화가 하나 올라오면 어미 쪽이 죽는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어미가 새끼한테 영양을 뺏겨서 노고다 생기면서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자기는 죽으면서 새끼를 치면서. 그러면서 새끼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미 촉보다 입이 얇고 가늘어요. 입이 넓은 걸 우리가 광엽이라고 하죠. 새 입으로 나온다. 새 입이 뭡니까? 좁게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좁으면서 나와요. 그건 100% 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안 죽고 비실비실하다가 그 1년을 넘겨가지고 그 이듬해 새끼 하나에 또 아주 더 가늘게 나와요. 그래 미치는 거예요. 차라리 다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서 작년촉이 또 무너집니다. 작년촉이. 그래가 3년차에 다 죽어요. 그래가 어디서 하소연도 못 옵니다. 그게 그래서 봄에 구입하는 것보다 봄에 구입하는 것은 가온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배양장 인큐베이터. 그리고 가온난초 아니더라도 자기가 집에서 길르는 난초라도 막 온풍기에다 막 그 가온을 시켜요. 자, 보온하고 가온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보온은 냉해를 입을까봐 온도를 맞춰주는 게 보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시다. 자, 그런데 가온은 온도를 막 올려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뭐냐? 신화를 받고 하나를 보면 돈이 보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100% 다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자기가 그런 난초를 구입했을 때 비실비실 돼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잎끝이 이렇게 얇아요. 그러면서 탈수 현상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탈수 현상이 나오면서 잎끝이 말라요. 그러면 잎마름병이 왔다 해가지고 약쳐야 되겠다. 잎마름병이 아닙니다. 그거는. 잎이 탈수 현상이 나오면서 가온 난초이기 때문에 죽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살 죽어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먹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올린 바 있죠. 왜 우리 에란인들은 난초와 결투를 벌이는가? 그렇게 사랑하는 난초와 왜 싸워야 되는가? 결투를 벌이는가? 실험을 해야 되는가? 동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을철 난초 구입이 그나마라도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한겨울을 휴면을 시키기 때문에 가을철에 구입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가을철 구입이 더 봄철에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옳다. 저는 옳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셨죠? 뭐 때문에 그런가 저는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이유를 얘기합니다. 두리뭉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가 가셨을 때 압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